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반드시 민물때가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닷가에 산 사람은 해면이 일정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조수간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물이 빠지거나 물이 들어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서해안은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서 간만의 차이가 심합니다. 썰물 때에는 갯벌 길이가 약 10리가 훨씬 넘도록 물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민물 때에는 삽시간에 물이 차오릅니다. 이런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함부로 갯벌에 조개잡이를 하러 나갔다가는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1919년 8월 11일은) 미국의 강철사학가 앤드루 카네기가 사망한 날입니다. 인류에 큰 영향을 끼쳤고 배울 게 많은 인물입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크다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낡은 액자를 아꼈는데 썰물에 떠밀려 갯벌에 버려진 듯 박혀있는 볼품은 나룻배가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술적 가치가 남달랐던 것도 아닌데 왜 카네기는 이 액자에 애정을 쏟았을까? 그는 청년 시절 예판운으로 물건을 팔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인의 집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서 이 그림을 샀습니다. 그 그림에는 이런 글이 함께 적혀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민물때가 오리라. 청년 카네기는 이 그림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그림을 보면서 현재의 고통보다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민물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로 살았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에서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인 2045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99%로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발표했습니다. 실질 성장률이 2050년대 0.5%는 5%로 떨어질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국민연금도 2056년이 되면 바닥이 나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재정위기 발발을 우려해야 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씀씀이는 경상 GDP 증가 속도보다 매우 빠릅니다. 이런 속도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결코 민물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말하자면 비관적입니다. 썰물 상태에서는 배는 출항하지 못한 채 갯불에 영영 묵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부는 항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했던 어부로서 무태서 배 부릴 수 없다고 하는 경언처럼 결국 기허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할 행편이 됩니다. 그러나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인생 성공 확률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실패 확률이 높은 셈입니다. 이것이 미래 한국의 모습이라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 3만 불의 고지에서 그나마 배고픈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날엔 또다시 보리고개를 맞아야 할 행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실과 근면을 포기한 후유증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90년도까지만 해도 노동일수가 한 달 만기였습니다. 최소한 하루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야간에도 공장에는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25시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몸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휴일이 생기고 토요일이 방공일이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산이냐 하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무려 기존 노동시간에 비해서 16시간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럼에도 노동단체에서는 OECD 평균 노동시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OECD 평균 노동시간은 월간 1759시간입니다. 주당은 33.8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간 노동일은 4일입니다. 일주일에 3일은 휴무일입니다. 이것은 기록 교적 노동 간에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에서 패배했던 팀이 후반전에서 역전승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은 하프타임을 어떻게 잘 보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적절히 쉬면서 새로운 전략으로 도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과 쉼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하문에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쉼 없이 달린다고 해서 인생 마라톤에서 선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노동시간과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6일 법칙입니다. 즉 6일은 일하고 단 하루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인간은 고의로 범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4.3의 법칙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건명과 성실여도를 어기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원리에 대한 역행입니다. 시편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추수의 기쁨은 바로 건명과 성실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인가 법칙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순위 10위를 기록할 만한 정도로 짧은 시일에 부국 강병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는 시간을 늘리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은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나라. 아직도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늘려야 할 판국입니다. 이것은 뱁새가 항새를 따라가려다가 가랑이에 찢어진다는 속담이 어울립니다. 소득생활보다는 소비생활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빈국으로 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에 편성한 정부도 국민들에게 소비생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코로나 사태로 내수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결코 민물의 뜰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썰물 상태로 머물고 있으면 바닷가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을 계속할 수가 없을 것이며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 도시는 포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